우울이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만성화되거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슬픔이나 우울을 겪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개선을 위한 한 발을 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이나 건강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생애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는 성별에 따라서 혹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정신건강의 문제도 성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전체적인 덩어리에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기회나 자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덜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울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나 심리적인 문제로 보면은 사회적인 원인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어떤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경험이 있고 그것이 우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그러면 이 집단 말고 뭐 다른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라는 어떤 관심?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개선의 방향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실업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오랜 동안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이제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야, 다 같이 힘들어, 누구는 이 세상이 안 힘들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는 사실은 되묻고 싶거든요.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현실을 이제 똑바로 봐야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편가르기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을 먼저 제대로 보고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저는 현실을 보는 건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원래 타고나기를 뇌의 기능이 더 잘 고장나게 태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호르몬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심리적인 기질이나 특성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던가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사회적인 경험과 살면서 누적된 어떤 불리함이 여성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번아웃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당연히 여성의 정신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여성 정신건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돌봄의 의무가 여성들에게 과중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그 이유거든요. 돌봄의 의무를 여성들이 지는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그러한 사회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년 여성들은 아직은 어떤 실질적인 가정 내에서의 돌봄 경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년기까지의 어떤 중장년 노년층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돌봄의 의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다. 가족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줄일 때 청년 여성들의 정신건강도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청년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도 남성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활동을 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성의 역할이 돌봄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때문에 힘드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시간제 노동을 확산하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확산하자, 이거는 저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안은 사실 여성들을 더 돌봄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제 노동이나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공이 똑같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사회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고, 남성도 여성과 비슷하게 돌봄을 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갖게 되면 사실은 여성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변화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변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을 형성할 때는 가치관과 현실의 미스매치, 긴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청년 여성들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성과 공평하게 경쟁을 하고 야망을 가졌던 그런 세대인데 졸업을 하고 노동시장에 나가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선배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채용 비리 사건이라든지 취업률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취업률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2017년부터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과 비교를 했을 때 비정규직에 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내 꿈을 실현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긴장, 괴로움. 보통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저도 대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하면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어떤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100%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어떤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 지향성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보통 이제 관계를 관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본능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인가, DNA에 심어져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고 그 관계에서 익숙해지면서 여성들은 동성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오래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나 여러 여성들과 사춘기까지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 맺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이롭죠. 근데 그게 사실은 노년기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남성은 그거와는 달리 엄마와 자신이 굉장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거기서 독립하고 좀 차별화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계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들이 되게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DNA에 들어있는 것이냐 그것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되게 내향적이죠.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여성들이 칭찬을 받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역할 규범이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되게 내향적인 경우가 많다. 얌전하고.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에 기저에서 나의 활동과 생활을 억제하고 눌러버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했던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라는 이제 서베이 조사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수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들의 행복감을 굉장히 누르고 있는 거라서 통계적으로 그거를 통제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감이 올라가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여성의 행복에 혹은 정신건강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거기가 범죄율이 훨씬 높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남성들도 되게 무서워해요.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들의 정신건강에도 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죠.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고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살인이나 강도 범죄가 높은 나라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둘 다 불안해하는데 살인이나 강도율은 굉장히 낮고 성범죄만 높이 나타나는 나라에서는 여성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피해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살률 연구를 해보면 남성은 자살을 완료하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여성이 모든 서베이나 이런 조사를 봤을 때 자살 생각과 시도율은 훨씬 높은데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행동 방식에 기반해서 남성이 자살을 완료하는 경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남성의 자살이 높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의 우울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 혹은 괜찮다 비슷하다 이러한 근거로는 좀 활용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둘 다 평등하게 우울한 게 굉장히 좋은 상태 아니냐, 이건 결코 아니잖아요. 남성의 이제 우울과 불안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실은 막아야 하는 그런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되게 주요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나가서 돈을 벌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어떤 자원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경제 위기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위치가 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위치가 흔들리고 기존에 내가 믿었던 어떤 역할을 못한다고 했을 때 남성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생계 부양자, 내가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것들 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남성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적인 부분과 돌봄의 부분을 남녀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함께 일하고 같이 돌보는 사회를 만들 때 여성의 정신건강도 보호되고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남성의 정신건강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젊었을 때의 생계부양자 역할만 하다가 노년기에 이제 경제력이 없어지는데 가족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특히 이제 배우자를 사별하게 되면 더 이상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제 약간 친밀하게 못 갖고 이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남성도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오랜 동안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에 남성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 정신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르몬이 굉장히 여성 우울의 마치 궁극적인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각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 시각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호르몬에 다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여성과 전업주부를 비교를 해보면 전업주부의 산후우울증이 훨씬 높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겪는 사회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지 호르몬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로 약간 좀 다른 차이들이 있긴 한데 공통되는 것은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사실은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스트레스들이 많고, 또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쌓일 때 스트레스와 이제 정신건강에 어떤 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나 자원이나 기회나 혹은 가정 내에서의 통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은 사실은 불리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의 우울의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내릴 필요가 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는다든지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항우울제나 심리치료는 지금 당장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항상 새로운 환자는 또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고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공등하게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국 올 것이다. 사실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 남성들 중에서도 불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업자라든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도 사실은 사회적인 환경과 원인을 생각해야 궁극적으로 예방책이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실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